자, 삼천쌍의 쌍둥이 연구하고 지금 쌍둥이하고 후성유전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자녀 교육을 접근하게 되면은 그 근본적인 해법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연구하는 이유는 DNA냐 환경이냐를 보기 위해서 쌍둥이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다른 집에 입양이 됐을 때 그 부모가 얘한테 미친 영향을 이제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많이 쌓여 있고, 후성유전학하고 왜 또 연결이 되냐면, 후성유전학은 DNA의 환경에 따른 DNA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DNA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도 후성유전학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후성유전학입니다. 제가 여기 있죠. 이거 후성유전학은 지금 뭐랄까 의학계 바이오하고 의학계에서 거의 50% 정도의 주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 치료도 전부 후성유전학적인 변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 연구하고 후성유전학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DNA가 원래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집에 입양된 10살짜리 애의 DNA를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는 DNA 큰 그림은 안 나오는데, DNA 염색체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여분의 DNA 부분이 있어요.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자동차 부품 공장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DNA는 자체 그 부품 공장이 있어요. 부품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나면 그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염색체 뒤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 자기 자동차 규격에 맞는 거를 자기 거니까 자기 줄기세포하고 똑같죠. 그걸 갖다가 쓰고 그래요.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돌연변이는 긍정적인 돌연변이가 있고 부정적인 돌연변이가 있죠. 암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돌연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돌연변이와 부정적인 돌연변이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 DNA가 보통 이제 수정란이 되면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 착상할 때까지 수정란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좀 더 다른 예외가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수정란은 엄마 아빠의 장점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딱 수정되자마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떤 학자가, 외국의 학자가 레몬과 사과로 비유를 했는데, 저는 이걸 이제 레몬은 열쇠, 사과는 스피커 확성기라고 강의를 해요. 보통 강의할 때. 그래서 스피커 확성기는 그 DNA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더 발현하도록 만들어주는 조절 유전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조절부에 붙은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조절 유전자고, 이 조절 유전자를 후성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우리 모든 인간의 DNA에는 DNA가 옷을 입고 있더라.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DNA의 작용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쌍둥이가 서로 다른 집에 입양이 됐을 때 그 부모와의 소통 내용이나 소통 방식, 음식, 생활 습관에 따라서 DNA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근데 수정란이, 자, 이거는 엄마의 단점이니까 열쇠를 채워야지, 이건 엄마의 장점이니까 확성기를 달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걸 막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엄마의 뱃속으로 옵니다. 나팔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엄마의 배에 혈관을 딱 연결시키죠. 그게 탯줄이잖아요. 근데 연결시키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정서라든가 엄마의 과거에 살아왔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수정란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전에 그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밭이 좋아야 된다, 씨가 좋아야 된다. 속담이 있는데 거의 결론은 끝났습니다. 밭입니다. 핵심은. 밭이 80%에서
98%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엄마가. 이건 과학적인 결론이 끝나버렸어요, 이미. 바시니 씨니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엄마들의 어깨에 이제 너무 무거운 짐을 제가 올려주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 동양의 엄마들, 한국의 엄마들의 특성이 자식의 성취도나 자식의 어떤 그런 거하고 자기하고 또 너무 연결시켜놨어요. 심리적으로 연결이 강해요, 한국은. 근데 아무튼 그 연결을 내려놓으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자녀의 성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엄마일수록 더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했을 때는 정신적인 타격이 한 50점이라면 내 자식이 못했을 때 타격이 100이라는 거예요. 2배로 온다는 겁니다. 얘가 자기 자식이 창피를 당했을 때라든가 뭔가 졌을 때라든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엄마가 받는 타격이 이제 2배예요. 자기가 뭐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이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연결성이 강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심하고 거의 뭐 이제 지금 웬만한 학과 가려면 뭐 미래의 전망이 좋다는 학과 가려면 경쟁률이 200대 1, 300대 1이래요.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미래에 어떤 과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식에 대한 연결이 굉장히 강하다. 정서적인 연결이 강하다. 그러면은 자식이 열등의식을 느끼는, 좌절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엄마는 좌절감을 2배로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정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엄마가 2배로 낙심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엄마가 2배 낙심하는 걸 얘가 느끼게 된단 말이죠. 더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성이 약한 엄마의 자식들은 오히려 더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연결성이 강하다. 내가 지금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있는 엄마다. 그러면은 악영향을 줄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옛날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는 정서적인 연결이 강한 엄마일수록 자식을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갈수록 현대사회에 올수록 정서가 얽혀 있을수록 역시 뭐예요? 석기 시대적인 효과밖에 주질 못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백수로 오래 살게 한다는 거죠. 백수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하고 그냥 오래 살기만 해도 고마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의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정서적인 연결, 우리가 이제 엄마의 본능이라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 타격이 그걸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내가 실망하면 자식은 더 회복성이 떨어지고 회복할 재기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엄마가 그것 때문에 더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더 떨어지고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후성유전하고 이제 돌아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뭐 태교 얘기를 할 시점은 아니니까 지금 뭐 그죠? 이제 그 이후 태어난 이후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요. 태교는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태어난 이후의 상황에서 그 텔로미어를 연구를 해봤더니 10년 만에 그러니까 딱 10살 동안 안 좋은 집에 입양된 애하고 좀 괜찮은 집에 입양된 애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그 DNA에서 텔로미어가 10%가 사라진 겁니다. 10년 동안. 일란성 쌍둥이인데. 텔로미어가 10%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DNA가 돌연변이를 10% 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자, 그러면은 DNA 돌연변이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방사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산 고등어 이거 명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들어가면은 돌연변이율이 더 올라가요. 근데 좋은 것보다는 나쁜 돌연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방사능 피폭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암도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했죠 아까. 자, 그런데 이런 거죠. 그 돌연변이라는 게 방사능과 외부에서 들어온 해로운 음식, 특히 환경 호르몬이 많은, 저도 오늘 환경 호르몬을 좀 먹었는데요.
저기 뜨거운 커피를 종이잔에 먹을 때 저는 항상 머그컵에 먹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 저기 카페에 가면 저기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몸에 있는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그게 환경 호르몬이에요. 외부에서 그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 때문에 정자의 활동성이 지금 약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남자들의 정자가. 남자들이 여성화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어찌되었건 쌍둥이가 안 좋은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안 좋은 환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음식이 아니에요. 선진국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가 무슨 얘기예요?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돌연변이가, 안 좋은 돌연변이가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돌연변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텔로미어에서 부품을 갖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가는 그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방사능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서가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전에 동양의학에서는 신기정혈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이 기운에 영향을 주고 기운이 호르몬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럼 정이 혈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혈이 이게 면역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면역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센스예요. 센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뜻은 뭐 어떤 뜻이냐면 면역세포가 있는데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센서티브하지 못한다. 센서블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켰을 때 얘가 건강하던 이전의 세포와 형태가 좀 다르구나. 그 감별력이 있는 겁니다. 형태가 다르니까 분해해가지고 재활용센터로 보내자. 이게 면역 세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후속유전학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조절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그 DNA가 입은 옷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DNA의 작용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조절 유전자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조절 유전자를 또 조절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효소 뭐 이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웰빙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건 음식으로 통제되지 않는 게 뭐예요? 대인관계라든가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정서, 대화에서 오가는 거, 주변 사람들의 어떤 나를 바라보는 눈빛,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거를 음식으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향력이 한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정서적인 영향력, 음식의 영향력.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 조심해야 되듯이 우리는 대인관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일단 최고로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곱하기 2, 3이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피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자, 시어머니를 가장 현명하게 피하는 방법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에 자기가 어머니 사실 우리 애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면하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오늘 야근이 있어요. 밤에도 보기 싫은 거 안 보는 겁니다. 야근 핑계를 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번 돈의 일부를 용돈으로 주는 거죠.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산신령한테 우리 시어머니를 빨리 죽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인절미에다가 이 약을 타서 먹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약이 아무것도 아니야. 인절미를 계속 먹이니까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졌어. 이제 그 얘기 아시죠? 그게 용돈입니다. 용돈 주면 이상하게 관계가 좋아져. 이렇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시어머니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건 자식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우리가 이제 시어머니한테는 용돈이 잘 통하겠지만 자식한테는 용돈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청소년기에 용돈을 주는 것은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한테는 용돈을 주는 절차가 좀 분명해야 돼요.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그 노력과 그 아이의 노력이라든가 우리 가족에게 뭔가 기여하는 것과 용돈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냥 주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아이가 숟가락을 잡을 힘이 생기면 직접 떠먹게 해야 돼요. 막 흘리더라도.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내가 배가 부르구나, 내가 만족감이 오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줬을 때 노력 대비 그 성과 있죠. 노력 대비 성과 비율이 적절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앞으로의 사회는 노력 대비 성과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성장 경제 때는 노력을 조금만 하면 성과가 많았는데, 이 축소 경제 시대에는 노력을 많이 해야지 성과가 조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얘네들의 정서가 내가 조금만 해도 뭐가 오는구나라고 두뇌 속에서 각인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니트족이 될 가능성이 많죠.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거밖에 안 오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겁니다. 그 현대사회는 개인 브랜드의 시대여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20, 30년 동안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다거나 성과를 바라지 않고 또는 어떤 직장에 가서 그런 태도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 보상이 되게 늦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개인 브랜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개인 브랜드가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죠.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떤 한 공무원이나 경찰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뭔가를 했다. 근데 보통 그게 티가 나려면 몇 년, 이것도 저기 통계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야기가 너무 이제 방대하니까 일단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쪽으로. 15년이 걸린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정성껏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타더라도 정말 좋은 원두를 직접 그 생산지까지 달려가서 생산지 밭 주인하고 커피를 마셔가면서 내가 한국에서 무슨 카페를 차렸는데 정말 좋은 원두로 내가 소비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다. 당신 밭을 보니까 땅도 좋고 미네랄 조사해 보니까 커피 영양소가 아주 좋을 것 같다. 당신 밭이랑 나랑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서 내가 한국에서 커피숍을 하고 싶다. 자, 이런 사장들이 있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럼 이 사장이 정말 좋은 원두를 이제 직거래 해가지고 수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그 커피 씨를 받아다가 비닐하우스를 친 다음에 거기서 커피를 심고 커피 마신 사람한테 집에 가서 커피를 키워보세요. 커피 선물까지 주고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여요. 그죠? 이 커피숍이 뜨려면 몇 년이 걸려요?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지금은 모든 직장이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가 공무원이 됐다. 10년, 15년을 봉사해야 동네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근데 이게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SNS 때문에 좀 이제 특이하게 좀 빨리 튀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뭐 시의원이 된다거나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이런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정성이 없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람의 기본성이 결국 들통나는 게 뭐냐면 지속성이 없어요. 인간은 진정성이 없으면 지속성이 없더라. 가다가 자꾸 중단이 돼. 형편 좋을 때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다 티가 나버려요. 지금은. 다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창의성, 인성, 대학 들어갈 때 하고 입사 시험 볼 때 창의성과 인성을 보는데 이 인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협동력, 협업할 수 있는 능력하고 지속성입니다. 인내력 같은 거예요. 어떤 참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봐요. 그걸 이제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책임감이라는 게 곧 지속성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자, 후속유전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 피폭만큼 그 가정 내에서 오가는 말투라든가 그 단어에 의해서 아이들의 DNA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는 암을 발병하도록 하는 DNA에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레몬 억제, 그러니까 열쇠가 채워져 있죠. 그 수정란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과거에 자기 부모의 병력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유방암 유전자가 있으니까, 딸이라면 유방암 유전자가 있으니까 나는 태어났을 때 유방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열쇠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수정란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열쇠를 채워놓습니다. 채워놓는데 그게 태교가 잘못돼서 그 열쇠가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 때까지 어떤 폭력을 당했다거나 정서적인 폭력을 당했다거나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다거나 했을 때 그 유방암 DNA 채워졌던 열쇠가 풀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정서적인 타격이라든가 그 물질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조절 유전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을 극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암을 발병하도록 하는 그 유전자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이 사람이 심리치료하고 음식치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죠. 심리치료, 음식치료, 운동치료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먹는 방사선 치료하고 약물치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하고 약물치료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DNA가 계속해서 분열할 때에 DNA 조절 유전자까지 바꿔주지는 못해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극복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이 되도록 돌연변이 되도록 만드는 부분을 이렇게 메틸기를 통해서 열쇠를 채우는 겁니다. 이 열쇠를 채우는 장면이에요. 그걸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게 열쇠가 채워진 순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세포 분열을 할 때 암세포 형성이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억제가 안 된대요. 이게 자연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우주에서 오는 자연 방사능 때문에 우리가 돌연변이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을 때 자기가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됐다거나 먹을 게 없다거나 극심한 추위가 온다거나 했을 때는 그 추위를 견디도록 하는 그 유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행하기 때 당뇨병 유전자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인간이 비행하기 때 동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혈액 속에 당분을 많아지도록 하는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그게 당뇨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구가 다시 온난화되면서 지금은 그게 당뇨병으로 존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추운 데서 우리가 산다고 쳤을 때 모든 세포가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 겨울에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이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추웠는데 갑자기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그 당분을 분해하면서 스스로 열을 내기 시작한 단계예요. 근데 예전에 빙하기 때는 모든 인간이 늘 24시간 세포에서 열을 내야만 했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때 조절 유전자가 혈당이 많아지도록 이 열쇠를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어찌되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절 유전자들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변화가 된다. 후성 유전학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게 그 호르몬 자극이든 정신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내 몸속에서 호르몬이 변하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기정열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PNEI라고 합니다. 그걸 PNEI, 신기정열. 그러니까 한의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거기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설마. 여기 없네. 잠시만요. 잠시 끊어야 되겠다.